예, 안녕하십니까. 팔공중학교 학생 여러분. 역사시간 3학년, 이제, 학습 내용으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요 부분을 놓친 학생들은, 이번 영상을 보고 한번, 복습을 좀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요 중국과 구별되는 고조선만의 독특한 유물, 고조선만의 독특한 유물, 다 알죠? 이제 예, 비파형 동금이죠. 그리고 비파형 동금이고 탁자식 고인돌입니다. 미숙리식 토기는 다음에 수업 시간에 좀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두 개가 나오면은 이거 두 개가 나오면은 고조선 이거 두 개가 나오면은 고조선의 영역이다. 요렇게 비슷한 말은 영토다. 뭐 이런 말이겠죠. 교과서 여기 이제 지도를 많이 봤는데 여기가 랴오허강 있죠. 여기가 이제 랴오허강의 요것도 요 2번부터 하고 갈까요? 고조선의 영역은 비파형 동금이 주로 나오는 랴오허강은 요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도 있죠. 랴오강의 동쪽인 요동에서부터 한반도 북부까지다. 요렇게.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첫 번째 고향인 우리 민족의 첫 번째 국가인 고조선의 영역이 어딘가, 이 정도는 우리가 대한민국 학생으로서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여기 비파형 동금, 중국하고 비교해도 그 한눈에 보이죠? 세련되죠? 예쁘죠? 여기가 비파형 동금이 요 랴오강 요 동쪽 여기입니다. 여기가 요동, 여기가 요서. 그러니까 우리 민족과 중국과의 경계는 이 랴오강, 그러니까 요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가 이제 비파형 동금이 많이 나오니까 여기가 우리 민족의 첫 번째 국가인 고조선의 영역이 여기니까 여기가 이제 요동반도죠. 여기가 요동반도. 여기니까 이제 찾아야 되는데 찾을 수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 그렇고,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기원전 4, 5세기 경 전국시대 혼란을 피해, 혼란의 피해가 아니고 혼란을 피해 중국의 이제 춘추 전국 시대는 약육강식의 전쟁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나라들이 전쟁을 통해 하나가 되는, 즉 무슨 나라로 통일되는? 진나라로 통일되는. 그러니까 수많은 나라들이 약 300개 정도 됩니다. 하나가 됐습니다. 그럼 나머지 국가는 전쟁에서 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쟁에서 졌다는 얘기는 죽거나 노예가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약하면 죽는다. 약육강식. 너무나도 잔인한 시기죠. 중국의 이 시기는. 그러면은 이 전쟁을 피해서 중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슨 문화를 갖고? 철기 문화를 갖고 우리 고조선에 갖고 어디에 들어왔다? 고조선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철기 문화를 갖고 고조선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우리 고조선도 드디어 우리 고조선이 청동기를 시작했지만은 드디어 무슨 문화가 꼽히기 시작한다? 철기 문화. 요때 중국의 이런 시대를 배경으로 했어. 그런데 비파형 청동으로 만든 금은 이때 철기 시대에는 무슨 동금으로 바뀌게 되는가 하면은 세형 동금 한번 보겠습니다. 세형 동금 여기 보이죠?
비파형 동검에서 날씬해, 이렇게 세자가 날씬할 세자입니다. 날씬해졌죠. 이렇게. 청동기 시대에는 고조선이 비파형 동검을 만들었는데 철기 시대에는 청동으로 세형 동검을 만들었다. 그런 말입니다. 예. 자, 예, 세형 동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세형 동검. 예. 요번에는 조금 색깔을 구별해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또 기원전 3세기 세월이 좀 흘렀네요. 연나라 장군, 중국의 전국시대 중에서 연나라라고 있습니다. 연나라는 여기 있었습니다. 여기 랴오강의 바로 서쪽, 여기 연나라가 있었습니다. 연나라가 랴오강을 건너서 우리 여기 요동에 있는 이 요동반도 요동에 있는 우리 고조선을 공격합니다. 왜 공격했을까요? 전쟁에서 이기면 노예로 삼을 수 있으니까. 그 장군 이름은 징계라고 하는데 하여튼 이 더러운 놈이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이 고조선의 중심지를 대동강역으로 옮겼다. 대동강은 이제 오늘날의 북한의 국가 수도가 평양 아닙니까? 대동강 유역으로 옮겼다. 예, 요 지도를 이렇게 한번 봅시다. 교과서는 20페이지인데, 예, 여기가 요동반도죠. 여기가 랴오강이죠. 여기가 요서, 여기가 요동. 그러니까 여기가 연나라라고 있었습니다. 연나라가 랴오강을 쳐들어왔다. 그래서 우리는 요동을 잃어버리고 이 왕금성, 압록강, 여기는 두만강이죠. 여기가 백두산이죠. 백두산. 백두산에서 왼쪽으로 빠지는 강이 여기 압록강, 오른쪽으로 빠지는 강이 두만강.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이 여기 평양, 여기가 대동강이 흐르는 이 평양으로 왕금성이라고 부르는데 당군 왕금을 따가지고 대동강이 있는 이 왕금성 이쪽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이쪽을 잃어버렸습니다. 왕금성에서 볼 때 서쪽은 요동이죠. 서쪽 지역을 잃어버렸다. 그러면은 요 말이 이해가 되죠. 서쪽 영토를 잃어버리고 옮겼다. 그러는 가운데 중국에는 이 진한 교책이 중국의 진시황이 세운 이 진나라가 하도 그 잔인한 이 만리장성, 그 얼마나 만리장성을 어디에 쌓았다? 만리장성을 산 위에 만리장성을 쌓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고생 많았겠으면 결국은 진나라가 15년 만에 망하고 전쟁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중국에는 한나라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전쟁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을 피해가지고 이 위만이라는 쌤이 볼 때는 나쁜 놈입니다. 이 더러운 놈이 우리 따뜻한 나라 고조선으로 들어옵니다. 고조선.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이 중국 쪽 이쪽에서 이제 건너옵니다. 이쪽에서 먼저 이놈은 위만은 요하를 건넜겠죠. 그리고 압록강을 건넜겠죠. 청천강을 건넜겠죠. 그리고 대동강 지역으로 이 위만 세력이 이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때 이제 조선의 왕은 준왕이었는데 준왕이 아이고 니 고생 많다 하면서 좀 따뜻하게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이 위만이 준왕을 몰아내고 뭐가 되었다? 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위만의 캐릭터는 배신자입니다. 그리고 고조선의 지배자인 단군 왕금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 따라서 고조선의 지배자들은 이 위만에게 배신자에게 충성했을까요? 그리고 중국 계통 아닙니까? 단군 왕금의 후손이 아닙니다. 따라서 위만에게 충성을 안 바치겠죠. 따라서 조선은 분열의 상태로 들어갑니다.
분열의 상태로 들어갈 때 한나라 무제가 공격합니다. 그러면은 조선은 어떻게 된다? 멸망합니다. 굉장히 안타깝죠? 멸망합니다. 그런데 고조선은 단순히 외부의 침략 때문이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서술 문제로, 기말고사 서술 문제로 좀 내고 싶은데, 요까지만 한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거 일단 좀 지우고, 먼저 요까지는 선생님이 역사 기록이니까 사료를 분석하라고 했으니까 사료는 시험에 내겠죠. 사료는 뭐다? 사료는 역사적 자료를 사료라고 하죠. 여기 사자 떼고 여기 료자 떼고 대부분은 역사 기록이겠죠. 역사 기록 요거는 선생님이 시험 문제에 딱 제시해 줍니다. 자, 고조선은 여러 차례 세계 최고 강대국인 한나라 사신과 예를 두고 다투었다. 그러니까 중국은 한나라는 우리 조선에게 예절을 요구했는데 꿇어. 우리에게 고개 숙여 이건데 우리 고조선은 웃기고 있네. 못 꿇어. 이게 뭡니까? 다툰 것이다. 갈등이 일어났다. 뭐 그 말이겠죠. 그 다음에 한반도 남쪽인 진나라의 무역로를 차단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 한강 밑에 한반도 남쪽 여기에 진나라라고 있었습니다. 이 진나라는 좀 문화 수준이 좀 낮거든요. 문화 수준이 낮으니까 중국으로부터 철기 문화를 한나라로부터 철기 문화를 수입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면은 배 타고 이렇게 가는 거는 옛날에 배가 어려우니까 배로 가는 거는 배 기술이 안 좋으니까 어려우니까 요렇게 갔겠죠. 그러면은 대동강, 청천강, 압록강, 요하를 통과해야 되죠. 그때 우리 조선은 대동강을 통과하려고 하면은 조선은 그래 잘 갔다 온나 했을까요? 아니면은 돈 내나 그랬을까요? 너가 한나라 여기 진해 가서 뭐 팔고 싶니? 그러면 우리 대동강 통과해야 되는데 가려면 한나라 뭐 내나? 돈 내나? 그랬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돈 줬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은 돈 벌었습니다. 그러면 한나라 입장에서는 이 조선이 밉지요. 곧 쳐들어오겠죠. 쳐들어와가지고 망했습니다. 그런데 고 조선은 왜 이렇게 중국에게 바락바락 달려들었습니까? 다투었습니까? 뭔가 자신감이 있으니까 다투고 자신감이 있으니까 차단했겠죠. 그 근거가 뭐냐? 그걸 적으란 얘기죠. 철기 문화로 강력한 군사력의 핵심 단어겠죠. 요게 핵심 단어입니다. 고조선은 바락바락 달려들었다. 그리고 무슨 갈등도 일으켰다? 무역 갈등도 일으켰다. 요렇게 고조선은 만만치 않았다. 그리고 중국 한나라와 무역 갈등도 일으켰다. 왜 중국하고 맞짱 뜹니까? 우리는 이러니까 군사력이 있으니까 극하다가 왜 됐다? 망했다.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극하다가 공격을 받아 망했다. 누구의 공격을 받아? 한나라의 공격을 받아 망했다. 자, 계속 웃으면 안 되죠. 우리나라가 망했는데 그건 그렇고 한서지리지 이런 법이 있습니다. 이거 역사적 자료입니다. 자, 이 법은 이야기했습니다. 요거 적으면 되겠죠. 평민들은 자신에게만 가혹한 법을 적용하는 국가에게 충성을 바치지 않았다. 자, 그러니까 충성을 바치지 않으니까 군대에 가지 않았다. 그러면은 적이 쳐들어올 때 적이 침략하면 우리 고조선은 어떻게 된다? 아이고, 백성이 이러는데 평민은 백성 아닙니까? 이러는데 망하죠. 이해되죠?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기록은 이제 분석을 또 해야 되겠죠?
조선 마지막 왕이 우건데 우거가 누구냐? 위만의 손자입니다. 아이고 마지막에 우고 왕이 암살당했네요. 암살. 위만의 손자가 암살당했다. 그래서 왕이 암살당하고 국가는 한나라는 쳐들어오고 나라가 이제 망했다 이 말인데 왜 이제 우고 왕이 암살당하느냐? 위만의 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만이 어떤 사람이다? 위만의 캐릭터는 배신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단군 왕금의 자손이 아닙니다. 핏줄상 이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의 지배자들은, 조선의 귀족 지배자들은 전쟁이 이렇게 여러 차례 한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렇게 왕 중심으로 싸우다가 막아내서는 결국은 분열이 일어나서 귀족인 역계경이 한나라에 항복했다. 왜 왕에게 충성을 바치지 않고 적에게 항복했느냐? 위만의 손자니까. 그리고 귀족 성기라는 사람은 결국은 암살했다. 암살 좀 나쁜 거니까 빨간색으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암살했다. 한나라 침입 시 조선의 지배자들은 분열했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지배자 사이 불화 혹은 분열의 원인은 왕이 정통성이 없었다. 왜 정통성이 없었습니까? 쿠데타로 권력을 잡아 왕의 정통성이 없으니 다른 귀족 지배자들은 왕에게 충성을 바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분열되었다. 분열되니 나라가 적이 쳐들어오면 망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도자들도 왕에게 충성을 바치지 않았다. 평민들도 충성을 바치지 않았다. 그러면 왕 혼자만 싸웠네요. 그러니까 망했죠. 왕 암살당하고. 자, 계속해서 한번 보자. 그 다음에 철제 무기를 가진 귀족 장군은 전쟁을 벌여 노예를 삼고라기보다는 노예를 만들어 계속 부자가 되었다. 그러니 계급사회 빈부격차 아닙니까? 그 다음에 철제 농기구를 가진 사람은 돌로 농사 짓다가 철제 농기구를 이용하니 빨리 더 많은 농토를 얻어 더 큰 부자가 되었다. 더 큰 부자가 되면은 그렇죠. 자, 고조선의 경험을 바탕으로 멸망하지 않은 필수 요소. 일단 억울하지 않은 평민. 그러기 위해서는 법이 평등, 요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왕이 혹은 지도자는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고 뭐가 있어야 된다? 정통성이 있어야 한다. 요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